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이 산업 현장의 폐기물을 다시 쓸 수 있게 재활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런 토사와 그다음에 저렇게 콘크리트로 같은 거는 저희들 재생골재로 순환골재로 해갖고 재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쓰레기가 뒤섞여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건설 폐기물이나 생활 폐기물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쓰레기도 다 묻거나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골라냅니다. 생활 폐기물 중에 이제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것들은 1차적으로 그 안에서 재활용이 또 가능한 것들을 좀 분리해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재활용하고 안 되는 것들은 소각 처리합니다. 소각 처리하고 남은 것들은 이제 매립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이디얼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분리 배출된 자원들, 이 자원들은 이제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서 재활용 가능한 제품들을 다시 한번 선별한 뒤에 재활용 업체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재활용품으로 배출된 쓰레기를 다시 선별하는 것입니다. 이미 배출된 재활용품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재활용품이 그 제품마다 분류를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는 좀 섞여서 들여오고 또 약간 이제 혼합품이 들어와서 좀 분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안 된 것들은 일일이 손으로 골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요 재활용 센터인데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너무 많이 들어와요. 생활 쓰레기하고 음식물 보세요. 이런 거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꼭 구분해서 버려주세요. 음식물 봉투에는 음식물을 꼭 버려주시고 또 폐지 같은 거 그런 거는 꼭 따로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다 골라낼 수는 없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쓰레기 상당수가 매립장, 소각장으로 갑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이제 물건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닐이나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일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수거를 하면 선별률도 올라가고 재활용률도 상당히 올라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분리수거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요일별로 품목을 정해 수거하면 훨씬 재활용되는 물건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 재활용률은 높은데 실제로 그게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느냐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재활용은 양질의 재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진짜 그 양질의 것만 분리 배출을 해서 재활용 경로로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혼합 수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냥 이런 용기 포장 폐기물에 이런 폐비닐류가 막 엉켜 있는 거예요. 수거하는 폐기물의 50%가 다시 쓰레기로 나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알루미늄 캔 쓰레기는 자동차 부품으로, 페트병은 유니폼 재료로, 세제 용기는 화분 재료로, 비닐류는 재생 연료로, 우유팩은 두루마리 휴지로, 폴리스티렌은 건축용 자재로 재활용 가능합니다. 외국에는 보증금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페트병에도 보증금이 부과가 되고요. 이 캔에도 보증금이 부과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판트라고 해서 보증금을 부과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하듯 캔 페트병뿐 아니라 종이팩에도 보증금을 부과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기 위해 캔이나 병을 분리수거하게 되고 결국 이것들을 더 많이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주, 맥주, 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보증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 보증금이 100원, 130원 부과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대로 회수를 해서 세척한 다음에 재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보증금 제도가 있는 빈병은 98.6%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노르웨이 이런 데는 물론 뭐 보증금을 부과해서 그렇게 회수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문화 전체가 재활용품을 뭐 반환을 제대로 이렇게 하는 문화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는 분리배출이 상당히 오래돼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몸에는 익숙한데 그 방법의 세부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보면 세세한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되고 거기 행동이 따라가야 되고 그게 몸에 익혀져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에는 쓰레기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쓰레기 제로 운동.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걸까요? Sto l'abito, plastica. Questi sono gli scontrini della spesa, questo è un disastro. Carta termica con una sostanza tra l'altro cancerogena. Quando noi andiamo 2 volte al mese, apriamo i sacchi dell'indifferenziato e li classifichiamo in 3 famiglie. Allora, questi qua sono i riciclabili, sono errori di conferimento. Questi sono i riparabili, riusabili e questi sono i non riciclabili e non compostabili. Se non ci sono tutti e 3 soggetti, perde il pianeta. Non vinciamo, perdiamo. 이 환경단체의 한쪽 벽면에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24가지의 쓰레기 블랙리스트가 전시돼 있습니다. 로사노 씨는 20년 전부터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왔다고 합니다. Era la fine degli anni 90, addirittura alcune associazioni ambientaliste avevano cambiato atteggiamento, cominciavano a pensare che i nuovi inceneritori inquinassero di meno, però il sentimento popolare era contrario e noi cercammo di metterci alla testa di questa 소각장을 몇 개 더 짓는다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 확신한 시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